여러분, 오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야 될 얘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또 이 얘기 좀 들어야 또 우리 힘을 내서 여러분을 만날 수. 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 와서 보니까요, 오늘 여기 파티네요. 그죠? 네, 뉴스킨 패밀리들의 아주 오늘 의미 있는 파티 자리인데요. 저도 패밀리는 아니지만 오늘 일일 가족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앉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잘 못해요. 네, 막 이 열기와 흥이 넘치는 사람이라. 그래서 뭐 서서 하다가 네, 정 다리가 아프면 앉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편지를 사연을 보내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누가 읽어주시나요? 네. 이거 안 읽어주시면 제가 돋보기를 준비해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걸 읽어야 되는데. 네. 제가 읽어야 되나봐요. 제가 읽을까요? 네. 탁자, 여기 있군요. 저 앉으라고요? 네, 제가 앉을까요? 네, 그럼. 네, 앉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 사연을 제가 읽을까요? 네. 오은영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운 30대 뉴스캐너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막상 사람을 만나면 너무 즐거울 때도 있는데 지인들과 약속을 잡는 것 자체가 가끔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약속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그대로 지쳐 잠들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긴장하거나 그 사람이 싫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앞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서투른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이 너무 좋으면서도 무서운 뉴스캐너로부터. 인간관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을 좀 대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인간관계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아마 로빈슨 크루소도 달하고 얘기하고 별하고 얘기하고 꽃하고 얘기하고 바람하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걸 모노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원시 인류 때부터 원시 포유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원시 포유류들은 맹수예요. 그래서 인간은 맹수에 비해서는 밤에는 보이지도 않고 맹수만큼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손톱 발톱도 날카롭지 않고 덩치도 작고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존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모여 삽니다. 그래야 덩치를 불릴 수가 있고 그렇게 협동과 협조를 하면서 인간은 생존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혼자 이렇게 있으면 외로운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인간한테는 인간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관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나와 잘 지내는 겁니다. 내가 나와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괴롭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남과 잘 지내야 합니다. 첫 번째 아마 고민은 내가 남과 잘 지내는 거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아이들을 키우면
여기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면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뭐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게 학교에 가서 또래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등이에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맨날 집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나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 친구들이 나 안 끼워줘.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속상하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친구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는요, 관계를 동심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해요. 가장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원 안에는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와 자녀, 결혼을 뭐 하든 안 하든, 그 다음에 가족들, 원래 원 가족이라고 하죠. 그 다음 원이 결혼을 안 했으면 연인, 결혼을 했으면 연인은 좀 곤란하죠. 네, 곤란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죠. 그 원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로 얘기하자면요, 애들이 말하는 친구는 클래스메이트를 의미합니다. 같은 반 아이들, 같은 반 아이들 클래스메이트와 친구, 프렌즈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같은 반 아이들을 자꾸 친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3월달 반이 딱 바뀌었는데 너 친구, 오늘 친구랑 인사했어? 근데 친구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친구보다는 너희 반 아이들 이렇게 표현해주는 게 아이들 더 헷갈립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그저 동료 내지는 같은 회사 직원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면 아이들 예를 들면 친구는 그 반에 1명, 2명 내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학교에 1명 내지 2명이 친구예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말해줘야 되냐면 친구는 평생에 1~2명, 내 손가락 안에 1~2명, 네가 말하는 거는 니네 반 아이들이야. 여러분들도 회사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동료이지 이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까운 친구는 내가 만약에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들어줘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놀자고 하면 잠깐 있어줘요. 같은 반 아이들은 내가 무거운 걸 들고 있을 때 본인이 바쁘면 그냥 가기도 합니다. 자기가 바쁘면 못 놀아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꼭 말을 해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배려를 해주고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은 가족, 배우자, 내지는 절친, 연인 이외에는 나머지는 그저 싸우지 않고 공간을 같이 쓰고 화장실 그냥 같이 쓰고 물건을 잘 같이 사용하고 회사 식당에 가서 안 싸우고 같이 그냥 인사하고 밥 먹고 그저 협동을 하면 그게 100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마치 베스트 프렌드하고 지내듯이 회사 동료와 내가 나타나면 은영아 어서 와 이래야지만 내가 마치 누군가와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동료는 그러지 않아요. 동료는 바쁘면 내 앞에 앉아 있어도 일하기 바쁠 수 있고 눈을 안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가까운 사람은 내 인생에 2, 3, 4명이면 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너무 야박해요. 그래서 제가 좀 늘렸습니다. 100명.
버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괴롭지 않으면 잘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the others라고 합니다. 그냥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에게 특별하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치고 갔어요, 어깨를. 아파. 근데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 아저씨 이러고 불러 세우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the others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나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를 치고 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기분은 좀 나쁘지. 그렇게 바빴으면 어제 미리 와 있지. 근데 그 사람을 아저씨 이러고 부르면 악연이 시작되는 겁니다. 악연을 맺으면 안 됩니다. 그저 흘려보내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물론 큰 부상이다. 그럼 불러 세워야죠. 그러지 않은 이상은 아저씨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치고 갔으면 이렇게라도 하고 뛰어갑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도 못 고쳐놓는 거, 그 사람의 아내 말도 안 듣는 그 사람이 내 말을 왜 들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하는 고객은 너무 소중한 관계이지만 가족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절친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는 악연을 맺지 말고 그저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인간의 섭리에 따라 그저 흘려보내면 물을 움켜쥐려고 해봐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절대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는 그냥 바닷물로 흘려보내듯이 강물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흘려보내면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질문하신 분. 네. 그 다음 사연 들어볼까요? 오은영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저에 대한 자존감이 부족한 뉴스키너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 같지만 또 어떨 때는 저의 못난 모습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은 내가 정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도 크게 듭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거나 믿어주지 못하는 저,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고 싶은 뉴스캐너로부터. 네. 이 사연은 내가 내 자신과 잘 지내는 거에 대한 정말 좀 궁금증, 고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하고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뵈니까요. 엄청 즐거운 얼굴들이세요. 네. 아직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뉴스킨 가족들이세요? 아, 고객은 아니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야말로 패밀리 모임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어떤 분으로부터 뉴스킨 선물 받았어요. 비누하고 뭐 이렇게 받았는데 써보는 게 좋더라고요, 비누가요. 네. 그래서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오늘 반갑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여러 사람 사이에 있을 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저렇게 생각할 거야 같은 그런 생각. 이것이 비교적 잘 통합이 되어 있어야 편안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격차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혼자 있을 땐 꽤 편안해요. 근데 남과 있을 때 굉장히 다른 사람이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타인과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운 것처럼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괴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이 차이는 나라는 self, 나라는 자아상, 이 자아상이 쭉 만들어지는 최소한 20년, 그리고 이 자아상은 대개 부모 내지는 나를 키워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차곡차곡 쌓여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울 때는 나의 어린 시절, 나의 부모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아픈 기억들도 꽤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거는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받는 거는 속절없이 그냥 받는 겁니다. 운이 나빴던 겁니다. 건강하거나 성숙하지 않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사랑도 받았지만 아픔도 겪은 겁니다. 이걸 바라보라고 하는 거는 내 탓이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잘 한번 되짚어 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칭찬이 때로는 너무 나에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 지나친 칭찬은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을 잘 봐왔어요. 멋져. 야, 넌 최고야. 그러면 그 당시는 기분이 좋지만 돌아서서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칭찬은 언제나 중간 과정을 칭찬해줘야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미리 준비를 하던데, 그러니까 결과도 네가 좀 뿌듯하지? 이런 정도로 해줘야지. 결과를 가지고 막 칭찬을 해주면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결국 나라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야지만, 아니면 여러분 같은 분들은 실적을 잘 내야지만 내가 회사로부터 가치 있는 사람인가라는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칭찬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그저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뭘 잘하든 못하든 나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나이기 때문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굉장히 자기 자아상을 형성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경험했던 것들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아픈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조금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손흥민 선수, 저 손흥민 선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방송에 나올 때마다 제가 손흥민 선수 좋아한다고 막 이러거든요.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연아 선수 엄청 좋아합니다. 손흥민 선수 엄청 좋아합니다. 운동 선수를 좋아해요, 제가 보니까. 네. 근데 이분들은 젊은 시절에 나라를 빛내기도 하고 또 이름도 날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다. 보면 부럽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삶이라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매번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나라에서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를 이뤄내신 분들, 이 세상에 원래 내 것은 없는 겁니다. 태어날 때도 내 것이 없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내내 그것을 내가 곁에 두면서 인간답게 잘 운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는 또 역시 내 것이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내가 좀 자긍심을 느끼는 사람으로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소소한 행복이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저 돈도 많이 필요 없고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저 딱 필요한 만큼 일하고 집에 와서 우리 가족들하고 된장찌개 먹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는 가장 편안하고 나답구나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한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돈이 중요합니다. 그럼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쫓아서 결국 이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지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인생이 길을 잃은 배처럼 바다에서 표류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그래야 그것을 어느 정도 오늘 하고 살았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한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만족감을 느낀 것, 이렇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잘 지내는 거, 마음 편안한 사람으로 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세 번째 사연 들어볼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매우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이런 저의 성격이 싫어 항상 활기차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저의 의견을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표정도 딱딱해지는 제 자신을 느낍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화나는 것 같다고. 누구보다 여린 마음을 가졌는데 오해를 사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소심하지 않으면서도 저의 의견을 오해 없이 잘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비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보면 따뜻한 마음의 뉴스키너입니다. 네. 소심이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생각보다 적은데요? 네. 보통 반반입니다, 인구에. 반은 비교적 좀 소심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심한 사람 참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소심이래가지고 조금 약간 좋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기도 한데요. 소심하신 분들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뜻 표현을 못하지만 편해지면 잘 표현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맺을 때 처음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인간관계를 한번 맺고 나면 잘 안 바뀌는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요즘 시대는 적극적이고 지나치게 빨리빨리 뭔가를 하고 많이 표현하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 타고난 특성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질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만 기질에 집어넣습니다. 타고난 건데 머리카락 색깔, 눈동자 색깔 이런 것들은 기질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타고난 특성 중에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되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기질을 이해하고 또 고객들의 기질을 이해하고 여러분 동료의 기질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도 훨씬 편안하게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질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분류를 했어요. 기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분류가 알렉산더 토머스와 스텔라 체스라는 학자분이 분류를 한 거예요. 기질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첫 번째를 순한 기질. 순한. 근데 한국말로는 순한이지만 사실 정확한 용어는 이지입니다. 이지. 쉽게 받아들이더라. 이지. 근데 이제 이걸 한국말로 순한 걸 겪고 성격이 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격은
타고난 것과 길러지는 것의 합이기 때문에 기질을 이제 타고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하는 easy, 쉽게 받아들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자기 자신을 보면 부서가 바뀌어도 금방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도 잠자리가 바뀌어도 금방 편안해지는 사람. 어린아이들 보면 옷을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서 갈아입히면 금방 쓱 입고 괜찮아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방접종을 하는데요. 주사 바늘이 들어가면 이랬다가 금방 괜찮아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순한 기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유 거저 키웠어 이렇게를 얘기하는, 울어도 금방 달래어지는 편이고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자고 일어나는 것도 규칙적이고 먹는 것도 딱 때가 되면 딱 12시 되면 배꼽시계가 울려서 점심 딱 가서 드시고, 또 저녁 되면 배가 고파 보면 딱 저녁 시간 되고, 성인이 돼도 비교적 규칙적인 이런 분들이 이제 easy라고 합니다. 인구의 40%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성격이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질을 얘기하는 거는요, 양육자와 조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질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순한 기질인 아이인데요, 엄마가 예민해. 그래서 애는 그냥 좀 두면 편안한 편인데 자꾸 가서 찬손을 기저귀에 넣어봐요. 그러면 애가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자꾸 엄마가 기저귀에 손을 넣으면 애가 나중에 싫어요. 근데 그냥 좀 두면 괜찮은데, 그리고 물을 마시다가 이렇게 좀 흘렸어요. 그러면 안 흘린 상태와 흘린 상태의 변화를 이지는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젖었잖아 그러면 괜찮아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얘는 엄마가 예민해. 자꾸 흘렸잖아 일로 와 이러고, 나 놀고 싶은데 젖었잖아 빨리 와 그러면 나 싫은데 빨리 와 이러고 이제 가가지고 막 닦아요. 그리고 또 휴지가 묻어있어. 그럼 또 그 꼴이 또 보기가 싫어. 그럼 또 안 되겠다, 너 화장실에 가려고 해서 이만큼을 또 물에 이렇게 적셔요. 그럼 얘는 그 전까지는 편안했는데 그것 때문에 성격이 나빠집니다. 엄마랑 같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게 easy 아이들이고,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봐서 얘는 굉장히 규칙적이고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아이구나 할 때 나를 얼른 생각해봐요. 나를. 그러면 내가 좀 예민하지.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객을 만났는데 고객이 좀 편안해요. 그럼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예민해.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 그리고 고객이 여러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다음부터. 네. 그래서 고객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고객과 나를 잘 파악해야 돼요. 두 번째는 까다로운 기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술적 용어로는 difficult temperament라고 해요. difficult. 쉽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한 번 울면 안 달래어지고 주사 한 번 맞았다가 하루 종일 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감기 기운 있으면 어떡하라고 할 수 없지. 그럼 맨날 나 힘들어 죽겠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남편을 있는 사람이죠. 조금만 배가 고프면 화내는 사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안 달래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불규칙해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어떤 날은 막 새벽 1시까지 안 잤다가, 어떤 날은 뭐 11시에 잤다가, 규칙성이 좀 없는 편이고 변화를 선뜻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옷에 뭐 주스가 묻으면 엄마 이러고 있는 애들 이렇게 엄마 이렇게. 그럼 이제 엄마가, 얘네 엄마가 또 유난히 느긋한 사람이에요. 그럼 애가 막 엄마 이러면 이 느긋한 엄마는 괜찮아 안 죽어. 맞죠? 안 죽지요. 근데 얘는 이 변화가 불편해요. 그래서 안 죽어. 조금 있다 엄마 불편해요. 괜찮다니까 조금 있으면 말라. 조금 엄마 불편해요. 그럼 이제 엄마가 마른다고 했지? 공기 쪽으로 물이 날아가는 거 기화. 머리로는 알지만 조금 있으면 나도 불편해. 물 묻었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무 키우겠다. 야, 이거를 어떻게 맞추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러면 difficulty인 아이가 까다로운 기질인 아이의 엄마가 예민해요. 그래서 그래 얼른 가서 좀 요만큼 빨자. 그러면 훨씬 편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고객을 만났어요. 근데 박스에 조금 귀퉁이에 조금 찌그러졌어. 본품도 아니야. 자꾸 그거 가지고 이거 찌그러졌는데 어차피 버릴 건데 뜯어서 이거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고객님 괜찮아요. 이게 본품은 괜찮고요. 조금 더 또 한 10분 전화 와요. 그건 알겠는데 이게 찌그러져 있는 거 보면 보관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아니요, 그거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나 그 손님한테 못 팔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한테는 못 키우겠다고 똑같은 거죠. 근데 사실 그분은 그런 걸, 왜냐면 내 귀퉁이에서 한쪽 귀퉁이는 찌그러져 있는 그 변화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특성이 좀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아주 민감하게 손님 그러면요, 이건 어쨌든 박스의 문제인데요. 그래도 좀 그러시죠. 제가 빨리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박스를 바꿔주는 방법이 그분하고는 잘 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객을 잘 이해해야지. 그리고 나의 가까운 사람의 기질을 잘 이해해야지 서로가 편안합니다. 이 조화가 안 맞으면 같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오래 같이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slow to warm up입니다. 이게 뭐냐면 편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difficult, 까다로운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어른이 돼도 이 사람들은 싫은 것도 분명해요. 호불호가 분명해요. 싫은데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도 강하게 표현해요. 싫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은 싫은 걸 분명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slow to warm up은 좀 더딘 기질이에요. 더딘 기질. 이런 분들은 싫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럴 때 좀 한참 생각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 slow to warm up인 아이와 아빠가 오래간만에 중국집을 가서 요리를 시켜주려고, 근사한 중국집에. 근데 가족들이 이제 가서 뭐 먹을 거야? 근데 아내는 나는 탕수육하고 잡채밥, 딸은 난 짜장면. 근데 그 아들이 슬로우 투 웜업이에요. 더딘 기질이에요. 그럼 얘한테 너는 뭐 먹을래? 그러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아빠가 말해요. 너는 네 좋아하는 것도 말 못하니? 그러면 이러다가 눈물이 뚝 흘려요.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을 선뜻 빨리 표현을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없거나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무시당하기가 쉬워요. 근데 다 알고 있고 다 느끼고, 이분들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시간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 우리 먼저 시킬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한참 후에 나도 짜장 그래. 짜장면 시켜 진짜 말하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고객하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겨요. 악연이 생겨, 악연. 아까 제가 말한 악연. 고객이 한참 후에 그럼 그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고객님 아까 결정하셨어도 되는, 이런 말 하면 이제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시간을 아주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걸 게으르다든가 군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안정감과 편안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질을 나누는데요. 아까 이지, 편안한 순한 기질이 40%, difficult, 까다로운 기질이 10%, 그리고 slow to warm up이 15%입니다. 다 더하면 65%거든요. 나머지 35%는 어디로 갔느냐? 요거 저거 좀 섞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분 소심하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선뜻 잘 표현을 못하고, 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다는데, 저는 일단 첫 번에 드리고 싶은 게, 원래대로 사세요. 괜찮습니다. 그걸 그렇게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인 기질은
우리가 조화롭게 키우기 위해서 이해할 뿐이지 어떤 게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이건 이거대로 아주 금보와 같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면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의견을 얘기를 잘 못할 때는 200번 연습하십시오. 연습하고 가면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방에서 거울 보고 200번. 제가 오늘 이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때를 써서 몇십 번을 읽으면 훨씬 낫습니다. 최소한 50번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200번은 해야 내 몸에 배이는데 그래도 한 50번은 하고 가면 안 하고 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휴대전화에 녹음을 해서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골 때립니다. 아,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연습하면 훨씬 나아진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달변으로 유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직업이 MC가 아니잖아요. 직업이 아나운서가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진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명료한 목소리로 종달새같이 정확한 발음으로 하는 거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 거지 여러분이 꼭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습을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를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내가 편안하게 내가 안정감을 갖기 위해 연습을 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연습을 한다는 거는 나의 실천적 노력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실천적 노력을 하고 나면 하루가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지. 꼭 그렇게 달변으로 여러분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분께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괜찮습니다. 원래대로 사십시오.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50대 뉴스키너입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진심을 더욱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입니다. 박사님처럼 여러 사람 앞에 서서 메시지를 전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뉴스키너입니다.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 잘할 수 있으면 흔히 말하는 사회적 관계를 아주 잘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무슨 비법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심을 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요, 아니,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한다는 말을 왜 오글거린다고 못합니까?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왜 사랑하는 아내에게 결혼 기념일날 조그만 반지 하나 사왔으면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이거 준비해 왔는데 내가 더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은 거 해줄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하면 될걸. 주소 왔다 했다. 아니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현명했지만 이제는 정말 바꿔야 되는 개념 하나가 마누라와 자식 흉보, 칭찬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좀 바꿔야 합니다. 칭찬할 일 있으면 아유 나는 참 우리 아이가 참 의젓해. 그래서 나는 너무 아빠로서 난 행복해. 난 걔가 참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왜 내 진심을 담아서 전달을 못하는지 이거 정말 우리가 한번 깨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사회적 언어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회적 언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모르는 사람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도 누가 아우 가을 날씨가 좋아요 그러면
그렇죠. 한국의 가을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사회적 언어예요. 누군가가 야, 너 참 잘생겼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사회적 언어를 잘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긍정적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했을 때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이래야지. 뭐야? 이러면 이제 이거는 사회적 언어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일단 그걸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직접적으로 1대1로 대화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중간에 치고 들어가면 이거는 100분 토론인 겁니다. 100분 토론 쌀벌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난상 토론을 합시다.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대화를 할 때는 언제나 귀를 먼저 열고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자, 끝까지 들은 다음에 그 다음은 내가 그 말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과 비슷하든 안 비슷하든 간에 어떤 말씀인지는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마음이 그랬겠네요.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마음이 속상하셨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거죠. 속으로는 그런 거 갖고 속이 상할까? 이래도 상대방과의 공감은 혼연일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내 마음이 달라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런 마음이셨겠어요. 내지는 어떤 마음인지는 제가 잘 들었습니다. 찬성합니다가 아니라 들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타인과의 소통, 대화에서 공감을 담은 대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와 이 사람의 마음이 똑같아야지만 공감한다고 생각해요. 내지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지는 원하는 걸 내가 들어줘야지만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소원 성취죠. 네, 공감은 소원 성취나 혼연일체나 일심동체나 찬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런 마음이라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요.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달라도 당신이 표현한 마음을 내가 알아들었습니다요. 그래서 그게 자신이 없으면 그러셨군요. 그래도 돼요. 자신 없으면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아이들한테는 그런 마음이었구나 만 해도 돼요. 그 뒤에 솔루션 안 주셔도 돼요. 솔루션 제가 줄게요. 여러분 안 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만큼 얘기를 들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요거는 맞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고객님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100 중에 99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만 맞는 얘기예요. 99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시고요. 이러면 다투게 돼요. 1은 맞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옳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래야 상대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부당함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100 중에 99를 잘했어요. 근데 1은 이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쁠 만해요. 그러면 그 1의 부당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내지는 그만큼은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상대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마운 건 고맙다고 하고, 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하고, 또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Honesty is the best way입니다. 진정성, 솔직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축이들의 고민에 명쾌한 솔루션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쪽이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 우리 한 3년간 온 지구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긴 하는데요. 조금씩 회복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대면을 하셔야 되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잘 어느 정도 해결해 왔습니다. 이 위기도 해결을 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쳐 나동그라지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 안에 일상의 아주 작은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고 움켜쥐는 그 눈을 가져야 합니다. 행복은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순간입니다. 어떤 상태가 되어야지만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뜨겁게 차오르게 하는 그 찰나 순간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저에게는 내일을 살아가는 저에게 힘을 주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